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3월 학력평가 해설이고요. 수학2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전략이 되어드릴 이하영입니다. 일부러 선생님 과목 나눠서 설명해 드린다고 했고요. 수학 1 그리고 수학 2 선택 과목 이렇게 순차적으로 선생님 해설 강의할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수학 2입니다. 어려웠어요. 그쵸? 그런데 아주 예전에 생각했을 때 굉장히 고난도 문항, 우리 지금 생각하면 22번 문항이죠. 이 22번 문항은 그래도 좀 난이도가 낮아졌는데 중간중간에 여러분 뭐 합성함수라던가 그리고 그냥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에도 안전장치들이 조금씩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좀 힘들었을 거고, 계산 자체가 또 복잡하거나 아니면 시간이 조금씩 더 걸리는 문항들이 꽤 많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한두 문제 빼고는 그냥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시험 치고 많이 좌절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막 확인해 봤어요. 학생들 요즘 어떤가, 아니면 조교들한테도 야 이번에 애들 어떻게 쳤냐 이랬더니 잘 쳤다는 애는 한 명도 못 봤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그래도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적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여러분이 겨울방학 동안에 엄청 열심히 공부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공부한 게 다 어디로 갔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 간 거 아니니까 우리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2점짜리 문제 간단하게 우리 보고요. 그리고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점짜리 문제 2번은 항상 이렇게 미분계수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거의 대부분 그런 문제죠. 그리고 도함수 이용해서 미분계수 구하면 됩니다.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라는 거 알고 있고, f'의 마이너스 1은 3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라 정답은 2가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도함수 구하고 미분계수 찾아내는 문제는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이렇게 잘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갈게요.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역시도 요거는 뭐 3점짜리 문항이긴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좌극한, 우극한, 극한값, 함수값에 대한 것을 그래프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1로 와야 돼. 그럼 마이너스 1에서 막아버리자. 어디서 오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1로 왔습니다.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져요? 0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갈 거예요? 1로 갈 겁니다. 1로 갈 건데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된다? 1에 한없이 가까워지죠. 그래서 여기가 1이 됐어. 그럼 0이랑 1이랑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한없이 가까워졌죠. 그러면 얘는 1이 됐습니다.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우선은 그래서 4번 문항도 역시나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고 우리가 1페이지에 있는 문제들 다 해결해 봤어요. 이제 우리 3점짜리 6번 문항 갈 건데요. 이것도 평가원에서 최근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게 같이 나와요? 평균 변화율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에 대해서? 미분계수에 대해서. 극한으로 정의되어 있지만 얘가 미분계수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결국은 평균 변화율과 극한값을 함께 물어보는 문항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평균 변화율이 7이래. 그런데 어디서 어디까지? A에서 A 플러스 1까지. 그럼 X의 증가량은 A 플러스 1 마이너스 A가 될 거고요. 자, 이제 Y의 증가량입니다. 그러면 F에 A 플러스 1 알고 있어야 되고 FA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A 플러스 1에서의 함수값 한번 볼게요.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에 A 플러스 1 플러스 5가 되고요. FA는요, 2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5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러면 요만큼 우리가 계산하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이 되어서 우리 값이다. 얘는 2A제곱은 그대로 있을 거야. 2A제곱에 4A잖아. 4A 마이너스 3A니까 플러스 A가 되고 2 마이너스 3 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5 하면 4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거 빼야 되지. 그러면 F에 A 플러스 1 마이너스 FA는 누가 사라져? 2A제곱은 사라집니다. A 빼기 3A는 얼마가 돼? 4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4에서 5 빼면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잠시만요. 2에서 빼기 3 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5 하면 4 나오죠. 그래서 분자가 뭐가 됐냐면 4A 마이너스 1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사라져? A가 사라지고 결국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4A 마이너스 1인데 얘가 얼마가 되었대? 7이 되었대. 그러면 4A는 8이 되었고 A의 값은 얼마다?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A의 값을 구했고요. 이제 우리 극한값 가서 다시 한번 미분계수로 표현해 볼게요. FA 플러스 2H에서 FA를 빼고 H로 나눈 H가 0으로 갈 때의 극한값입니다. 결국은 뭐가 중요해? H 앞에 곱해진 숫자 2를 보면은
이 전체의 값은 뭐예요? 2배의 F'A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A가 2이기 때문에 얘는 2배의 F'E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F'X를 구해봐야 되겠네. F'X는 4x-3이 되어서 F'E는 얼마가 됩니까? 8-3이니까 5가 되죠. 따라서 2랑 5랑 곱하면 정답은 10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라는 게 그리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자꾸 잊고 있거든. 그래서 항상 한 번씩 정리해 주시고 미분계수와 극한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은 잘 잡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객관식 3점짜리 마지막 문항입니다. 7번 문항이고요. 이것도 예전 같으면 그래도 한 4점짜리로도 나올 수 있을 법한 그래도 우리가 계산이 좀 필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 3점짜리로 굳어졌습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6이라는 2차 함수와 그리고 점 3,3에서의 a라는 점이 2차 함수 그래프 위에 있어요. 확실하게 확인해 봅시다. 9-12 플러스 6이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3,3이 나오죠. 자, 지금 얘는 3이 나왔어. 그래서 얘는 곡선 위의 점이구나. 그럼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L이라 할 때라고 했으니 L을 구해볼게요. 우선은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하니까 Y'을 계산하자. 2x-4죠. 여기에다가 x 대신에 얼마 대입하면 3을 대입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나와요. 그러면 3 대입하면 얼마예요? 접선의 기울기는 6-4니까 2가 되었죠. 따라서 3,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합시다. 접선의 방정식은 y-y 좌표는 접선의 기울기인 2에다가 x-x 좌표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2x-6이 되어서요. y는 얼마가 된다? 2x- 넘어오면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따라서 이 L이라는 아이의 이름은 y는 2x-3이었던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적분을 해야 되는데 누가 위에 있어? 이차 함수가 위에 있고 접선이 아래에 있는 건 알겠어? 그리고 x가 어디서부터? x가 0에서부터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x좌표를 알아야 되잖아. 그럼 얘는 누구랑 누구랑 만나는 거야? 여기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랑 접선이랑 만나야 되지.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랑 접선인 2x-3이 만나게 되는 x좌표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미 우리가 다 구해놓은 거거든. 선생님이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한쪽으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이다. 따라서 x-3의 제곱은 0이라서 x가 얼마가 나오는 거야? 3이 나오는 거야. 뭐였어? a까지였던 거야. 선생님이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접선 나오고 우리가 어떻게 나오냐면 다른 한 점을 찾는 문제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항상 여러분 요 접점에서는 뭐를 인수로 가죠? 얘네 둘을 같다라고 놓은 방정식이 x 빼기 x 좌표의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는 거는 여러분이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적분할 것이다. x가 0에서부터 3까지고요. 얘가 위에 있고 얘가 아래에 있으니 여기 있는 이차 함수에서 직선을 뺍니다.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아까 계산한 거를 그대로 적분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9x가 될 거고요. 0에서부터 3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따라서 3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9 마이너스 27 플러스 27이 되어서 정답은 얼마? 9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차함수 나왔잖아. 그리고 직선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네들을 가지고 넓이를 계산할 수 있게 될 때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두 개를 만약에 만나는 점이 생겼다 이러면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과의 위치 관계에서의 넓이를 생각해 주면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적분까지 해서 제대로 넓이 구해야 된다는 거 함께 비교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만약에 이렇게 생긴 아이가 있었어. 그러면 x 좌표 두 개 계산하고 2차 함수의 개수, 2차 항의 개수 이용해서 바로 공식에 넣을 수 있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이 함께 비교해서 계속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 7번 문제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제 객관식에서 3점짜리 문항들은 다 마쳤고요. 4점짜리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입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시각 t는 0에서의 전피의 위치와
그 다음에 시각 t는 6에서의 점P의 위치가 서로 같을 때라고 했고요. 점P가 시각 t는 0에서 t는 6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위치에 대한 얘기부터 할게요. 지금 우리가 t는 0에서의 점P의 위치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얘를 x0라고 한다면 자, 속도를 적분을 하잖아. 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돼? t 세제곱 플러스 2분의 a t 제곱이고 여기에다가 처음 위치, 즉 t는 0에서의 위치를 더해준 것이 마지막 t에서의 위치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의 위치와 x0와 t는 6에서의 위치가 같대. 그럼 여기에다가 t 대신에 얼마를 대입해도 6을 대입해도 뭐랑 같아져야 돼? x0랑 같아져야 되는 거야. 그럼 요거는 우리가 계산하면 6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a 곱하기 6의 제곱 플러스 x0를 한 것이 또다시 뭐가 돼야 돼? x0가 된 거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x0는 사라지고요. 양쪽에 지금 누가 있냐면 6의 제곱이 다 6의 제곱, 6의 제곱을 갖고 있어. 6의 제곱 사라지고 얘도 6의 제곱 다 사라지면 6이 몇 개 남아? 한 개 남는 거죠. 따라서 2분의 a는 6이 반대로 가면 마이너스 6이 되고 a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12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즉 지금 봤더니만 우리가 속도에서 a를 몰랐는데 속도가 뭐가 된 겁니까? 3t 제곱이고 a의 값이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2t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속도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t는 0에서 t는 6까지 움직인 뭐를 물어보고 있어? 거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야? 속도가 0보다 크냐 작으냐잖아. 그래서 0이 되는 값을 찾기 위해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그럼 3t에 t-4가 될 거고요. 자, 요거 그대로 우리가 속도 그래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고 속도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3t 제곱 마이너스 12t가 되었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t는 0에서 t는 6까지 실제 움직인 거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넓이, 초록색이랑 여기에 있는 이 넓이를 구하면 움직인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0에서부터 4까지는 딱 봤더니 t에 관한 2차 함수야. 그리고 0, 4, 근이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방금 우리가 몇 번에서 얘기했지? 방금 6번에서 얘기했었나? 아니, 7번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이 초록색 부분은 공식에 그냥 넣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6분의 2차 항의 개수 3에다가 4-0이니까 4의 세제곱 해버리면 돼. 그 다음 4에서부터 6까지는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4에서부터 6까지는 속도 그래프 3t 제곱 마이너스 12t가 t축 위에 있기 때문에 얘를 그냥 적분해 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얘는 얼마입니까? 약분하니까 얘는 2가 되었고요. 요게 4의 세제곱은 64야. 2로 나누면 32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요 부분 계산할게요. 계산하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을 4에서부터 6까지야. 그러면 6의 세제곱 마이너스 6 계산하면 6의 제곱에 6이니까 6의 세제곱인 거야. 거기다 빼기 갑시다. 4의 세제곱이지. 마이너스 6 곱하기 4의 제곱 16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따라서 얘가 사라집니다. 얘가 사라져. 그리고 4의 세제곱은 64야. 마이너스 6 곱하기 16은 96이 되어서 마이너스 32가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 얘는 얼마가 됐어요? 32가 된 거야. 따라서 32 더하기 32가 되어서 정답은 64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문제에서 처음부터 선생님이 이거 32인 거 알고 있었던 이유가 0에서부터 6까지 갔을 때 위치가 처음 위치로 돌아왔어. 그럼 얘는 0에서부터 4까지 갔다가 다시 4에서부터 6까지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온 거야. 0에서부터 4까지 온 거리만큼 4에서부터 6까지 왔기 때문에 제자리로 갔던 거지.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초록색이랑 파란색이 같았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만 계산하면 2개 더해서 64가 된다는 거. 여러분이 충분히 사실은 판단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산 한번 해본다라는 의미에서 선생님 정적분 계산까지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0에서부터 6까지 t는 0에서의 위치랑 6에서의 위치가 같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움직인 거리를 구할 때는 속도 그래프가 t축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이런 것들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도 다 잘 기억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10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이 10번 문제도 여러분이 꽤 까다롭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합성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함수의 최소값이 2가 되도록 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fx의 범위를 내가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는 누구의 최소값이냐면 g의 fx의 최소값이 2라고 했지만 fx를 우리가 잘 모르니 얘를 t라고 둔다면 gt의 최소값이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t의 범위를 찾아야 돼. 그래서 t를 한번 봅시다. fx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라고 했는데 얘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이 궁금한 거야. 즉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k라는 건 2차 함수고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따질 때는 우리가 뭐가 필요해? 완전 제곱식이 필요해. 따라서 x제곱 플러스 2x가 있고 2를 2로 나누면 1, 1의 제곱은 1이죠. 더한 만큼 빼주고 더하기 k를 해주면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에 k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얘는 2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고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y좌표는 k-1이에요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얘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라고 뒀을 때 얘를 우리가 뭐라고 뒀어? t라고 뒀다면 t의 범위는 뭐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k-1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자, 그래서 GT로 변신했는데 이때 T의 범위는 K-1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 범위에서 최소값이 2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GX라고 놓지 말고 GT라고 한번 놓아봅시다. 그러면 얘는 2T 세제곱 마이너스 9T 제곱 플러스 12T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얘를 우리가 미분을 할게요. G'T는 6T 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2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6으로 묶어내고 인수분해 할게요.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가 되겠지? 따라서 6배에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G'T를 우리가 보면은 어디에서 1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 얘는 아래로 볼록이야. 왜? t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따라서 누가 기준입니까? 1이랑 2가 기준이네. 증가, 감소, 증가야. 그래서 GT 그래프를 그리면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Y는 GT의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고요. 1에서의 함수값 한번 봅시다. G1은 1 대입하면 2-9 플러스 12-2가 돼서 사라지고 얘는 3이 되었어. 즉, 이 값은 1,3입니다. 그 다음에 2 대입할게요. G2는 2를 대입하면 8이 16 마이너스 36 플러스 24 마이너스 2가 돼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40 마이너스 38이니까 2가 되네. 여기가요. 뭐였냐면 2,2였던 거야. 그쵸? 그래서 요런 식의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나타났는데 문제는 t의 범위가 k-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이때의 최소값이 얼마여야 된다? 2여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k-1이 여기 있다라고 해봐. k-1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최소값은 2보다는 커지게 되니까 적어도 t는 어디까지 와야 돼? 여기까지. k-1이 여기까지 와야 돼. 그래서 k-1이 여기에 있다고 해봐. 그럼 최소값이 2죠. 얘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대해서 최소값 2야. 더 내려와 볼까? 더 내려와도 상관이 없어. 여기에 대해서 얘가 k-1이면 최소값은 계속 2야. 쭉쭉쭉쭉쭉 내려오다가 어디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될까요? 함수값이 2가 되게 하는 여기에 있는 이 t의 값이 뭐가 k-1이어야지만 k-1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최소값이 2가 되겠지. 얘보다 더 작아지면 최소값이 점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게 되냐면 함수값이 2가 되게 하는 t의 값을 한 번 더 찾아줘야 되겠고 그때 우리는 한번 봅시다. t가 얼마일 때는 2일 때는 함수값이 2가 된다는 정보도 알고 있어. 그래서 2t 세제곱 마이너스 9t 제곱 플러스 12t 마이너스 2가 얼마가 되게? 2가 되게 하는 t의 값을 찾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2t 세제곱 마이너스 9t 제곱 플러스 12t 마이너스 4가 뭐가 되면 돼? 0이 되면 되는데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2일 때는 무조건 함수값이 2이기 때문에 얘는 누구를 반드시 인수로 가지냐면 t-1을 인수로 가져요. 그것도 2일 때 뭐 하고 있어? 접하고 있지. 그러니까 따라서 t-2의 제곱을 인수로 가질 거라고. 진짜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보면은
조립제법 쓰기 위해서 2 마이너스 9, 12 마이너스 4라고 놓고 2로 우리가 조립제법 해볼게요. 2 내려왔고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2, 4, 0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서 2로 한 번 더 조립제법 해도 되고 2차 함수에서 바로 인수분해 하셔도 되는데 2 내려오고 4 됐어. 마이너스 1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돼서 얘 0 나오는 거야. 그래서 t-2의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접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어야 되고 요거는 얼마가 됩니까? 이 t-1을 곱해서 이 값이 0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 t가 2일 때 찾았었고 자 여기는 t가 얼마라는 거 알게 됐어? 2분의 1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즉 이때의 함수값이 2가 되게 하는 t의 값은 2분의 1이었던 거야. 따라서 k-1은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t가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따라서 2분의 1보다는 k-1이 크거나 같고요. 2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1을 몽땅 다 더하면 2분의 3보다는 k가 크거나 같고요. 3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실수 k의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2분의 3이 된다라는 것도 바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가 방정식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었고요. 최대 최소값을 알아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합성함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fx라는 어떤 이차함수의 범위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범위라는 얘기는 뭐라는 거야?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접근하시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이 10번 문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12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여러분이 조금 난이도가 느껴졌을 겁니다. 아무래도 진짜 길잖아. 조건이 나오면 여러분 좀 당황을 하는데 저랑 같이 볼게요. a는 2보다 큰 상수래요. 그랬을 때 fx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버릇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범위가 나오잖아. 그럼 여기도 2 대입하고 여기도 2 대입해서 같은지부터 확인해. 그럼 2 대입하면 얼마예요? 4 마이너스 8 플러스 3이거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a가 되죠. 그럼 얘가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볼게. 넘어갔어요. 그러면 2a는 3이 되어서 a의 값은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3일 때 같아지거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가 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a가 2분의 3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알고 넘어가는 게 뭐냐면 fx는 x는 2에서 연속이다 아니다. 연속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fx는 x는 2에서 불연속입니다.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주어져 있어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hx가 또 나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h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h1과 h3의 합을 구하래요. 그런데 봤더니 1이 아니고 a가 아닐 때 hx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1이 아니고 a가 아닐 때 hx는 fx분의 gx야. 그러면 h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어야 되잖아.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연속인 함수분의 연속인 함수는 연속이라는 건 알아. 그런데 gx는 실질적으로 뭐라 그랬냐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gx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i야. 연속인 i인데 우리가 hx라는 i를 봤더니 아까 fx분의 gx였잖아. 근데 이 fx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었냐면 x는 2에서는 불연속이었던 거야. x는 2에서 불연속이었던 거야. 그죠? 그러면서 동시에 1이 아닐 때 a가 아닐 때 hx가 이렇게 표현됐다는 건 fx는 x가 1일 때 그리고 x가 a일 때 뭐가 됐다는 거야? fx가 0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1에서의 함수값과 a에서의 함수값이 0이니까 f1이 0이고 fa가 0이기 때문에 f1이 0이고 fa가 0이라는 거 하나 알고 있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gx를 또 찾아낼 수 있어. 선생님 진짜 f1이 0이고 fa가 0일까요? 해봐. 1 대입할게요. 그러면 1 빼기 4 더하기 3은 0이야. 그리고 여기다 a 대입해봐.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a제곱은 0이지. 그래서 왜 이 얘기가 나왔는지를 거꾸로도 판단할 수 있는 거지. x가 1이 아닐 때, x가 a가 아닐 때 hx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건 분모가 0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판단했더니 계산해봤더니 실제로도 1과 a에서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런데 h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어야 된대.
그러면 결과적으로 hx라는 i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려면 gx라는 i가 뭐를 갖고 있어야 돼? 1에서의 함수값, a에서의 함수값, 분모가 0이 되었으니 분자도 0이어야 되겠지. 따라서 결국 gx는요.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인데 누구를 인수로 가져? x-1. 누구를 인수로 가져? x-a. 그리고 누구를 인수로 가질까? fx가 x는 2에서 불연속이잖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을 하려면 이 hx는 x는 2에서 연속이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x가 2보다 큰 쪽에서 2로 갈 때 fx분의 gx랑 뭐랑 같아야 돼? 리미트.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2로 갈 때 fx분의 gx랑 뭐랑 같아야 될까? f2분의 g2가 같아야 되거든. 그러면 우극한은 여기서 우리가 계산을 할 겁니다. 그 다음 좌극한은 어디서 계산할 거야? 여기서 계산할 거야. 그래서 얘네가 다 같아지려면 결과적으로 g2가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0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x-2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극한값 계산해도 얘네 셋이 같아지려면 얘가 결국 g2이기 때문에 g2가 0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gx는 x-2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가조건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h1과 ha가 같대요. 그러면 h1은 뭐예요? h1은 f1분의 g1이다. 그죠? 그리고 ha는요. ha는 결국은 f 얼마야? a분의 ga인데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냐 이거예요. 못 쓰지. 왜 못 쓰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h1이나 ha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1과 a에서는 hx를 이렇게 쓸 수가 없거든. 아,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h1은 결국은 뭐랑 같아?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나이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hx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 ha는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이제는 x는 1은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우리는 무엇을 넣을 수 있다? fx분의 gx를 넣을 수 있는데 x가 1로 간대. 1은 어디에 해당해? fx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지. 그래서 얘가 분모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니까 x-1에 x-3이 분모로 들어가고 gx는요. x-1, x-a, x-2 이렇게 나오게 되어서 우리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해 버릴까요? x-1 사라집니다. 따라서 분모는 뭐가 됐어? -2가 되었고 1 대입하면 마이너스에 1 a가 되겠네. 따라서 플러스 될 거고요. 얘는 얼마가 됐어? 2분의 1 a가 된 거야. 자, 얘는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니까 이제 뭐 사용할 수 있어? 요거 사용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해결할 수 있는 건 x가 a로 가는데 그렇다면 a는 시작할 때 2보다 크다 그랬거든?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여기에 해당하는 거지. 요걸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x로 묶어내면 x-a가 분모가 될 거고요. 분자는 gx 그대로 씁시다. x-1, x-a, x-2가 되었고 누가 사라져요? x-a가 사라지는 거야. 그럼 분모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a가 되고 분자는 a-1에 a-2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어요. 얘네들이 어떻게 돼야 돼? 같아져야 되겠지. 그러면 우리 봅시다. 선생님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계산할게요. 2분의 1-a는 자 얘는 마이너스가 있는데 1-a가 보이잖아.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줘버려. 그러면 a분의 1-a에 a-2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a가 기본적으로 2보다 크기 때문에 a는 1은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은 약분돼서 사라질 수 있겠죠. 따라서 a는 2배 하면 2a-4가 되고요. 한쪽으로 넘기고 얘도 반대로 넘기면 a의 값은 4가 나옵니다. 따라서 gx는요. x-1에 x-4에 x-2가 될 거고요. 이때 문제에서 뭐를 물어봤냐면 h1 더하기 h3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h1은 뭐였어? 여기에 있었지. 그래서 2분의 1-a다. 그런데 a가 얼마래? 4래. 그러면 얘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라는 거 하나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h3의 값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h3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자. 3이라는 i는 1도 아니고 a도 아니야.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H3은 F3분의 G3이거든. 자, 그런데 문제를 한번 봅시다. 지금 봤더니 3은 어디에 해당해? 여기에 해당하지. 그래서 마이너스 9 플러스 A가 4고 곱하기 3을 하면 12 마이너스 9니까 3이 됐어. 따라서 분모는 3이 되었고요. G3은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러면 3 마이너스 1, 2가 될 거고 3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2는 1이 되어서 분자는 마이너스 2가 되었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 아까 마이너스 2분의 3 있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을 더하라고 했으니 통분하면 6이 되고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가 되었죠. 정답은 마이너스 6분의 13이 된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연속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분수꼴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보는 것들이 꽤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야. 분모가 0이 되는 느낌이지. 그래서 분모가 0이 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수정리 이용해서 gx 찾고 그 다음에 극한값 계속 이용하면 문제가 수월하게 해결이 된다. 수월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개념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거 한 번 더 기억하시고요. H1이나 HA는 우리가 바로 함수값을 구할 수 없었어. 왜? 분모가 0이 됐기 때문에 극한값 입장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런데 다행인 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극한값이나 함수값이 같아지고 그래서 그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이 12번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 문제 넘어갈 텐데요. 14번 문항입니다. 14번 문항도 꽤 좋은 문항이죠. 그런데 시간이 꽤 걸렸을 거고 여러분이 접근하는 데 있어서 그리 녹록지는 않았을 겁니다. 문제 볼게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합답형 문항이 나왔어요.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되게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미적분에서 자주 사실은 등장했었거든, 예전에는. 그러니까 요거는 각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잘 보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 fx라는 아이와 gx라는 아이가 주어져 있는데 눈에 딱 거슬리는 게 하나 있어. 누가 딱 눈에 처음부터 거슬려야 돼. 아, 이거 K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 그죠? 나머지는 다 숫자인데 저 K 뭐야?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 기억번부터 볼게요. 그래서 그 K를 알려주지. K는 0일 때, 얘가 0이래. 그랬을 때 fx 플러스 gx는 0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지니 K에다 0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x 세제곱 플러스 6이 될 거고요. 더하기 gx야.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2가 되었는데 얘를 0이라고 뒀을 때 얘는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지니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둘까? hx라고 두고 함수 그래프 어떻게 생겼는지 봅시다. h'x부터 계산을 할게요. 그러면 3x제곱 플러스 4x고요. 요거는 숫자 4니까 사라지지. 그래서 얘는 뭘로 묶어낼 수 있냐면 x로 묶어내면 3x 플러스 4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래서 h'x 입장에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3분의 4와 0을 지나는데 최고차이 계수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게 이렇게 h'x 그래프 그릴 수 있고요. 누가 기준이니? 마이너스 3분의 4랑 0이 기준이야. 그래서 증가, 감소, 증가하는 이런 hx의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선 저는요. 마이너스 3분의 4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 나 너무 불편해. 하지만 0 정도는 내가 대입할 수 있잖아. 그래서 0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h0은 얘 0이고 얘는 0이니까 4가 돼. 그러니까 얘가 지금 0,4였던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실근이라는 건 누구와의 관계야? x축과의 관계인데 x축이라는 건 y가 0이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런데 얘가 지금 벌써 4야. 그럼 0은 4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지. 그래서 x축이 이런 식으로 생겨질 거란 말이지. 그러면 얘는 몇 개의 점에서 밖에 안 만나? 함수의 그래프가 x축이랑 하나의 점에서만 만나.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기억번은 좀 수월하게 우리가 한번 워밍업 한다라는 느낌으로 기억은 맞았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니은번 한번 살펴볼게요. 니은번을 보면은 fx 빼기 g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은 4뿐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니은번을 위해서 fx 빼기 gx를 해봅시다.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6이 fx고요. 여기서 gx를 빼, 즉 마이너스 2x 제곱 빼기 하면 2는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선생님이 아까 시작할 때부터 찝찝하던 아이가 한 명 있다 그랬잖아. 걔가 뭐예요? k야, k.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면 얘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누구와의 관계로도 볼 수 있냐면 자, x 세제곱이고 마이너스 2x 제곱이고 6이랑 2랑 더하면 8이야. 얘가 kx랑 만나는 것. 즉
이 3차 함수의 그래프와 y는 kx라는 직선이 서로 다른 몇 개의 점에서 두 개의 점에서 만나게 하는 실수 k의 값을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를 이름을 줍시다. hx 아까 썼으니까 ix라고 할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8을 ix라고 하고 얘를 우리가 미분을 할게요. i 프라임 x는 3x 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겠지? 그래서 x로 묶어낼게요. 3x 마이너스 4가 되어서 이 함수는 결국은 x가 얼마일 때? 0일 때, 그리고 x가 3분의 4일 때 x축과 만나고 최고차항계수 양수니까 아래로 불러기게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 그려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i 프라임 x를 이용해서 i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증가 감소 증가야.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y는 ix의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사실은 궁금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y는 kx와의 관계거든. y는 kx와의 관계야. 그러면 y는 kx라는 i의 느낌을 좀 받아봅시다. y는 kx래. y절편이 없잖아요. 얘는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원점이라는 게 얘가 지금 x가 0일 때잖아. 그러면 0일 때의 함수값을 잠깐 살펴볼까? 00 대입하면 얘가 0,8이거든. 그쵸? 그러니까 0일 때의 함수값이라는 건 이 아래, 원점이라는 건 이 아래에 있을 거야. 근데 여기도 좀 불편해.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가 돼야 돼. 근데 원점을 지나. 그러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얘가 지금 3차 함수잖아. 근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돼야 돼. 그러려면 결국은 뭐 원점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접해야지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 2개가 될 수밖에 없겠지. 얘보다 더 커져봐. 그럼 3개가 돼. 쭉쭉쭉쭉쭉 되다가 1개가 됐다가 이런 식으로 되면 또 만약에 접한다면 2개가 되겠지. 그래서 접할 때의 K값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접점의 X좌표를 선생님이 뭐라고 할까? T라고 하면 Y좌표는 여기에 있죠. T 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8이 될 거고 접선의 기울기는요. 여기 도함수 구해놨으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3T제곱 마이너스 4T가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 그러면 T, T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더하기 8을 지나고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생긴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합니까? y 마이너스 y좌표는 T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8은 접선의 기울기 3T제곱 마이너스 4T에 x 마이너스 T 이렇게 놓을 수 있는데 얘가 특징이 뭐라고요? 얘 특징이 뭐라고? 원점을 지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이 접선 위에는 반드시 0,0이 있기 때문에 x 대신에 0, y 대신에 0을 대입해도 만족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0 대입하면 마이너스 t세제곱 플러스 2t제곱 마이너스 8이 되고요. 여기도 0 대입하지. 그럼 만나면 마이너스 3t세제곱 플러스 4t제곱이 된다는 거야. 그럼 한쪽으로 넘길게요. 2t세제곱이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2t제곱 마이너스 8이 0이 되어서 2로 약분하면 t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요거를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얼마 대입하면 0 될 것 같아요? t에다 2 대입하면 8 빼기 4 빼기 4 하면 0 되지. 그래서 우리 조립제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 한번 써볼게요. t세제곱의 개수 1이고요. t제곱의 개수 마이너스 1, t의 개수 0, 상수항 마이너스 4예요. 0 반드시 써주셔야 되고 2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조립제법 해볼게. 1, 2, 1, 2, 2, 4, 0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얘는 t-2에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2가 0이 되어서 t가 2이거나 여기서 여러분 더 이상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게다가 판별식 계산하면 1-8이라서 얘는 0보다 작아. 그러니까 더 이상의 접점은 없다라는 거야. 따라서 이 접선의 x좌표가 2가 되었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고 그런데 내가 궁금한 건 누가 궁금한 거야? 여기에 있는 k값이 궁금하지. 그러면 얘는 접선의 기울기야. 따라서 t에다가 얼마 대입하면 돼? 2 대입하면 돼요. 따라서 2의 제곱 4, 3, 12 마이너스 8이라서 k의 값이 얼마일 때? 4일 때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결국은
fx 빼기 gx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가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니은번도 여러분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디귿번 한번 볼 건데요. 이거 이렇게 나와. fx도 힘든데 fx의 절대값은 gx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5가 되어야 된대요. 근데 이 문제가 사실은 이 디귿번이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좋고 여러분이 절대값의 성질을 좀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꽤 좋은 개념들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해요. 그래서 디귿번을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선 절대값이 나왔다. fx의 절대값이 gx래. 그럼 여러분이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fx가 뭐랑 같아지거나 gx가 같아지거나 또는 fx랑 뭐랑 같아지면 돼? 마이너스 gx랑 같아지면 돼. 그쵸?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gx가 fx의 절대값이잖아. 그러면 절대값이 붙어있을 때 얘는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절대값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gx 역시도 뭐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왜? gx가 fx의 절대값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값에서 이런 것들은 문제에서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값이 나왔을 때 그 절대값과 어떤 값이 같잖아? 그럼 그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항상 염두에 두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느낌에서는 굉장히 좋은 문제죠.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결국 실근이라는 건 fx랑 gx랑 같아지거나 fx랑 마이너스 gx랑 같아지게 하는 결국은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자,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데 여러분이 이미 니은번에서 이런 걸 했어요. fx 빼기 gx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했잖아. 여기서 우리는 실제로 얘는 뭐랑 같으냐면 fx랑 gx랑 같은 거랑 그것의 실근의 개수가 같은 의미야. 그리고 여기에서 실수 k의 값이 4뿐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fx랑 gx랑 같아지게 되거나 fx랑 마이너스 gx랑 같아지게 돼야 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 더 체크해 봐야 될 게 뭐라고?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야. 그럼 gx라는 i는 이 x제곱 마이너스인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그러면 2로 약분하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따라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따라서 x의 값의 범위가 미리 정해집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x가 1보다 크거나 같았어야 되는 거지. 여기에 대한 범위 내에서 얘네 둘의 교점 그리고 얘네 둘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 5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k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면 돼. 그러면 fx는 gx 입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6은 2x제곱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얘랑 얘랑의 교점이잖아.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어. 누가 나는 찝찝해? kx. 따라서 바꿔주면 얘는 어떤 근이랑 같으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넘어오면 플러스 8이지. 얘랑 kx랑 만나면 되는 거야. 요거 하나랑 여기는 뭐가 됩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6이고요. gx의 마이너스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가 되는데 역시나 누가 불편해? kx. 한쪽으로 넘기면 얘는 x 세제곱 넘어오면 플러스 2x제곱 넘어오면 플러스 4랑 뭐랑 같다? kx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kx는 이제 똑같이 정해질 거고 이 함수와 이 함수에 대해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kx랑 몇 개의 점에서 만나냐. 그리고 몇 개의 점에서 만나면 좋겠어? 5개의 점에서 만나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i도 했으니 얘를 선생님이 얘는 i랑 똑같네. 우리가 아까 그려봤던 ix랑 같은 거고요. 니은에서 그렸던 함수랑 똑같은 거지. 얘는 뭐예요? rx라고 둔다면 ix는 우리가 아까 그려봤고요. rx만 한번 봅시다. 얘는 r'x를 계산을 하면 3x 제곱 플러스 4x야. 그래서 x로 묶어내면 3x 플러스 4가 되어서 0과 마이너스 3분의 4. 즉 어떻게 그려지냐면 마이너스 3분의 4랑 0을 기준으로 아래로 블록인 이렇게 생긴 r'x가 나오고요. 자, 여기 마이너스 3분의 4랑 0이 있어. 그럼 함수의 그래프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이런 모습이 될 텐데 자, 여기서 그러면 나는 0에서의 함수값 한번 계산해 볼까? 0, 0 대입하면 얘는 뭐가 돼? 0,4가 됐어. 그죠?
자, 그리고 IX는 0일 때 얼마였더라? 8이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함수의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면, 자, 여기다가 우리가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아예 0일 때가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면 하나는 0,8에서 뭐를 가졌었더라? 여러분 기억나요? 얘가 지금 3차 함수의 그래프였고 얘는 다시 한번 선생님 살짝 써보면 I 프라임 x는 3x 제곱 마이너스 4x였거든. 그래서 x로 묶어내면 3x 마이너스 4였기 때문에 0과 3분의 4에서 뭐를 가져? 극값을 가져. 그래서 0과 3분의 4에서 극값을 가지기 때문에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y는 ix입니다. 자, rx는요. 마이너스 3분의 4와 0에서 극값을 가지는데 0에서의 함수값이 얼마야? 4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함수의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3분의 4까지.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 아, 선생님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1이랑 1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는지 각각의 함수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i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더하기 8이 돼서 i의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i의 1에서의 함수값은 1 빼기 2 더하기 8이 되어서 얘는 7이 되었어. 자, rx 마찬가지입니다. r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4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얘는 5가 된 거야. i와 r이라는 함수가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똑같은 거야. 만났다는 거지. 따라서 우리는 어디가? 여기가 교점이 x가 마이너스 1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5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번 해볼까? r에다가 1도 한번 대입해볼까? 1 대입하면 3 플러스 2 플러스 4가 되어서 얘는 또 얼마가 됩니까? 1 플러스 2 플러스 4죠. 1 플러스 2 플러스 4가 되어서 1 플러스 2 플러스 4가 되어서 얘도 7이 된 거야. 1에서의 함수값도 같으네. 그러니까 교점이네. 1,7이었네. 얘가 1,7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x는 1이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부터 볼 수 있는 함수는 얘야 얘 파랑색으로 선생님 나타낼게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인 거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파랑색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생각할 거지. 그러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 입장에서 이 파랑색이랑 몇 개의 점에서 만나야 돼? 5개의 점에서 만나는 실수 k가 존재하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여기에 있는 이 함수에서 이렇게 됐었잖아. 그러면 k가 4일 때 접했다? 그럼 걔보다 커졌다고 해봐. 걔보다 커졌다고 하면 선생님이 다른 색깔로 보여드릴게요. 자, k의 값이 더 커졌어. 이렇게 됐어. 그러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여기서 하나, 둘에서 만나고 저 아래에서 여기에 있는 함수가 내려가면서 2개에서 더 만날 수 있지. 그러니까 4개에서 만나. 더 올려볼까? 접했어. 그러면 3개가 되겠지? 그리고 더 올렸어. 그러면 얘는 몇 개가 될 수밖에 없어? 또 4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 몇 개의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 4개의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로 돌아갈게요. 자, fx의 절대값과 gx가 같아지게 하는, 즉 교점이 몇 개가 되도록 서로 다른 5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k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접근하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14번 문제는 절대값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절대값이 나왔을 때 우리가 보통은 함수의 그래프 입장에서 접근을 했었잖아. 그래서 x축 위냐 아래냐 이렇게 접근을 했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정리하시고요. 따라서 기억 니은만 맞았다라는 것도 한 번 더 정답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객관식 문제들 모두 확인해 봤고요. 이제 단답형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7번 문항인데요. 이것도 여러분 살짝 17번 문항 치고는 난이도가 꽤 느껴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도 느껴졌을 거야. 아, 이거 뭔가 하나로 합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여기도 마이너스 3이 있고 여기도 마이너스 3이 있거든. 그런데 하나는 어디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돼. 하나는 아래 있고. 그럼 선생님 이 마이너스 3을 올려볼까요? 어떻게 올리면 돼?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들어가면서 얘네 둘은 자리 바뀔 수 있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이디어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앞에 거 먼저 쓰면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2x 세제곱 플러스 쓰면서도 조금 기분이 안 좋아. 왜? 또 절대값이 나오네. 그 다음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까지가 되고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dx 쓰면서 기분이 안 좋죠. 왜 두 개가 다른 걸까? 실컷 맞춰놨더니. 그런데 얘가 절대값이라 기분이 좀 안 좋았잖아. 왜 기분이 안 좋아?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클까 작을까 때문에. 그런데 여기를 봤더니 얘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까지야. 둘 다 음수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x의 값의 범위는 음수야.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6x? 얘는 절대값 입장에서 뭐라고 쓸 수 있어? 플러스 6의 절대값 x로 쓸 수 있겠구나. 요 아이디어를 얻어낼 수 있어요. 왜? 여기에 힌트가 있었습니다. x가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이 사라지면서 앞에 마이너스 6x가 되었던 거야. 그러면 결국은 두 개의 함수가 똑같지. 그러면서 마이너스 2에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3까지 더하기 마이너스 3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간단해지고요. 얘는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에서? 마이너스 2에서 2까지가 될 거고 2x 세제곱 플러스 6의 절대값 x를 적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났더니 또 좋은 게 하나 생겼네.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잖아요. 그런데 x 세제곱은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사라지고요. 자, x의 절대값이라는 건 y축 대칭인 함수거든. 그래서 몇 배 해버리면 돼? 2배 해버리면 돼. 그런데 6이 앞으로 나갈 거고 x의 절대값이야. 그래서 우리는 0에서부터 2까지 x의 절대값을 적분해주면 될 것 같은데 0에서부터 2까지로 변신했으니까 x의 절대값은 결국 뭐랑 같은 거야? 그냥 x랑 같은 거야. 따라서 얘는 12 곱하기 2분의 1 x제곱을 0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2 대입하면 얼마고 2고 0 대입하면 0이라서 정답은 얼마? 24가 된다. 이렇게 간단해져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좀 잘 갖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절대값에 대한 것들 이번에 몇 가지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문제 19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아주 우리가 전형적으로 많이 봤던 문제니까 가볍게 문제 해결하고 넘어갈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앞에 있는 함수를 즉 fx를 3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k라고 놓으면 얘의 뭐가? 최소값을 구해서 이 최소값이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잖아. 이건 우리가 워낙 많이 봤던 전형적인 문제이고요. 따라서 우리가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f'x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f'x는 12x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마이너스 24x가 되어서 12로 묶어내면 12x로 묶어낼까? 12x로 묶어내면 12x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었습니다. 인수분해 가능해야 되죠? 12x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얘는 지금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2에서 x축과 만나. 3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렇게 생긴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따라서 누구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과 0과 2를 기준으로 함수의 그래프는 감소, 증가, 감소, 증가하는 y는 fx의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럼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나 2 중에서 함수값 중에 더 작은 값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할게요. f의 마이너스 1은 3 더하기 4 마이너스 12 플러스 k가 되어서 k 마이너스 5가 된다라는 거 하나 알아낼 수 있고요. 2에서의 함수값은 얼마가 됩니까? 와, 2의 4제곱 16 곱하기 3이니까 48이야. 마이너스 8, 4, 32 마이너스 48 플러스 k가 되어서 얘는 k 마이너스 32가 되네. 요거들은 사라집니다. 따라서 최소값은 k 마이너스 32인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따라서 k의 값은 얼마보다 크거나 같고 32보다 크거나 같고 최소값은 뭐가 된다? 32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고요. 19번 문제는 워낙 전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를 잘 몰랐다 그러면 개념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개념 가서 방정식, 부등식에 대한 얘기들 한 번 더 점검하고 오셔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22번 문항입니다. 함께 살펴볼게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야. 이런 조건들이 계속 나오네.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상수항이 0인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상수항이 0이래. 그러면 우리가 gx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인데 c가 0인 거야. 그럼 얘는 뭘로 묶어낼 수 있어? x로 묶어낼 수 있죠. 그래서 상수항이 0인 3차 함수라는 말에서 gx는 반드시 누구를 인수로 가진다? x를 인수로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가 곱해진 모양이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양의 상수 a에 대하여 fx와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선생님이 우선은 양의 상수니까 a는 0보다 크다라고 적어놓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x 곱하기 gx의 절대값이 2a에서부터 x까지 얘를 적분한 값이랑 같대요. 여기에 모든 게 들어있지. 지금 보면은 ft라는 i는 뭐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냐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 그랬어. 그리고 a-t는 1차 함수지. t에 관한 1차 함수야. 그럼 얘네들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고 이렇게 정적분으로 나타났다는 건 얘네들은 다 뭐예요? 미분 가능한 i야. 그죠? 자, 미분 가능한 아이인데 우리가 이렇게 생긴 아이가 나왔을 때 그냥 나 이거 어떻게 하지 말고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걸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윗끝과 아래끝이 같아지면 이 정적분한 결과가 0이 된다 그랬어. 그래서 x에다가 우리는 뭐를 대입할 수 있어? 2a를 대입할 수 있어요. x에다 2a를 대입하면 몽땅 다 공평하게 2a 대입하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x가 뭘로 변신? 2a로 변신, 절대값에 g에 x 대신에 2a를 대입을 했죠. 는 x 대신에 2a 대입하면 정적분한 값이 얼마가 돼? 0이 되는 거야. 근데 a가 0보다 크다 그랬어? 그럼 양변을 a로 나눠줄 수 있고 2도 나눠줄 수 있어. 즉 g 2a의 절대값이 0입니다. 그러면 g의 2a도 뭐가 될 수밖에 없어? 0이 될 수밖에 없고 gx는 3차 함수인데 2a를 대입해서 0이 됐다는 건 뭐를 인수로 갖는다? x-2a를 인수로 가지는 거야. 그럼 2차까지 해결됐지. 그럼 하나는 x-k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 여기까지 하나 나타났고요.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얘를 딱 보는 순간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잖아. 자, x에 대해서 미분이 하고 싶어. 그럼 얘는 뭐예요? 미분 가능한 함수야. 그러니까 x에다가 gx의 절대값을 붙인 이 i도 뭐가 되는 거야? 미분 가능한 함수야. 그러면 gx 입장에서 봅시다. gx의 절대값도 미분 가능해야 되겠지. gx의 절대값도 미분 가능해야 돼. 특히나 막 쳐다보는 거야. 얼마가 궁금해? 2a에서 미분 가능하면 좋겠다는 거지. 2a에서 미분 가능하면 좋겠어. 그지? 그럼 gx의 절대값이 2a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돼. 그러려면 반드시 여러분 누구를 인수로 가져야 됩니까? gx는 x-2a를 하나만 가지면 안 되지. 얼마를 가져야 돼? 두 개를 가져야 절대값을 했을 때 2a에서 미분 가능한 거야. 선생님 그러면 x는요? 자, 누가 있습니까? 앞에 x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랑 두 개 있으니까 절대값 해도 문제 안 생기고. 그러면 여기 입장에서 gx의 절대값이 있으니 우리는 절대값에 대한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얘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되니 얘의 제곱인 요렇게 인수로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gx가 생각보다 간단하게 찾아집니다. 자, 앞에 x가 곱해져 있다 보니 이 전체가 미분 가능하려면 봤더니 얘가 x도 있어. 그럼 gx 입장에서는 x-2a를 하나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데 절대값 자체가 미분 가능해야 된대. 그럼 얘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정식도 구해야 되고 fx도 찾아내야 되니까 x의 gx의 절대값 입장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gx를 보면은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x가 0일 때랑 x가 2일 때 x축과 만난다라는 건 알겠어? 그러면서 접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gx가 생겼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gx라는 i 입장에서 절대값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gx의 절대값이라는 건 두 가지로 나타나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gx야. 즉 x에 x-2a의 제곱을 가져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는 gx가 x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앞에 뭐가 붙어서?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 gx의 절대값에 x까지 곱한 값이 바로 뒤에 있는 값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x까지 한번 곱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타내면 얘는 뭐가 됩니까? x제곱이 되지. 그리고 x-2a 몽땅의 제곱이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여기도 x 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에 x-2a 몽땅의 제곱이고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얘가 바로 뭐라 그랬냐면 2a에서 x까지 a-t, ft, dt 이렇게 주어진 거야. 이제 미분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양쪽을 미분을 할게요. 그러면 얘는 미분하면 뭐가 되니? 앞에 거 미분하면 2x고요. x-2a 몽땅의 제곱이야. 플러스 뒤에 거 미분하면 2 앞으로 나오지. 그러면 2x제곱이고 x-2a의 1제곱에 요거 미분하면 1이야. 따라서 우리는 뭐로 묶어낼 수 있어? 2x에 x-2a를 다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두 개인데 하나니까 x-2a가 남고 2 나갔고 x 하나 남았으니까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뒷부분 한번 봤더니 얘가 어떻게 나옵니까? 2x-2a가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2로 묶어내면 2가 앞으로 나가죠. 그래서 얘는 4x에 x-2a에 2로 나갔으니 x-a로 쓸 수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게 앞부분이야. 그럼 뒤에 있는 애는 뭐가 붙어 있어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붙여서 해결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자, 얘를 미분할 거야. 그지? 난 얘를 미분을 했어. 그럼 얘도 미분을 할 건데 이거 왜 미분했습니까? 우리는 t에다 x 넣으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미분한 거를 이렇게 한번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지. a-x에 t에다가 다 x를 대입한 요 미분한 값은 얘 미분한 게 여기 있었어. 그래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4x에 x-2a에 x-a로 쓸 수 있어요. 언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는요.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마이너스 4x에 x-2a에 x-a가 돼요.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요. 그러면 x가 a만 아니라면 fx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지. 어떻게? 양변에 a-x를 나누면 fx 값이다. fx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x? 부호가 반대네? 그러니까 약분돼서 사라지고 부호만 반대로 이렇게 고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나타나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a-x 나누려고 봤더니 부호만 반대야. 그러면서 사라지면서 부호는 4x에 x-2a가 되고 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fx를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되게 많이 찾아냈죠. 이제 문제 갈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a가 너무 궁금하잖아. 그래서 한번 다시 봅시다. gx의 절대값이나 뭐 요거는 이제 다 해결을 했고요. g의 fx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4개라고 했어. 그러면 fx 입장에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둘까? t라고 둔다면 gt가 0이 되게 하는 t부터 찾아봅시다. 얘가 gx잖아요. 얘가 gt야. 그러면 얘가 x축과 만나는 t의 값은 0이거나 t는 얼마? 2a인데 이 t가 뭐라는 거지? fx라는 거야. 그래서 fx가 0이거나 fx가 2a면 돼요. 자, 그러면 fx 왔어? 그래서 fx가 0이거나 fx가 2a가 되게 하는 그렇게 되게 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나와야 되니 얘를 한번 그려봅시다. 함수를 그려보면은 얘가 x가 0이고 x가 2a일 텐데 a가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최고 차이 개수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지. 위로 볼록인데 우리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니까 이렇게 그려야 돼. 그 다음 x가 0보다 작을 때는 0과 2a를 지나고 아래로 볼록인데 0보다 작은 쪽이니까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런데 우리는 fx가 0이고 싶어. fx가 0이고 싶어. 즉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몇 개? 2개야. 그리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되어야 되니 2개가 더 있어야 되는데 걔는 누구랑 만나야 돼? 2a랑 만나야 돼. 근데 a가 양수이기 때문에 2a도 양수겠지. 자, 상수함수야. 2a가 y는 2a가 이 하얀색 함수의 그래프랑 서로 다른 2개의 점에서 만나야 돼. 그것도 0과 2a가 아닌.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어야지만 서로 다른 2점이면서 0과 2a가 아니라서 하나, 둘, 셋, 4개의 실근을 가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꼭지점의 y좌표가 2a가 되면 되는 거야. 근데 꼭지점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게 얘가 0이고 얘가 2a니까 딱 가운데 누가 있어? a가 있었겠죠. 즉
a에서의 함수값인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4a에 a 빼기 2a 하면 마이너스 a잖아요. 마이너스 a를 하면 이 값이 뭐가 돼야 돼? 2a가 되면 되겠죠. 제가 y는 2a였어요. 자,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마이너스 하면 4a 제곱이 2a인데 우선은 a가 양수니까 약분 가능. 그래서 a의 값은 얼마가 된다? 4분의 2, 즉 2분의 1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a가 2분의 1이래. 따라서 우리는 fx 한번 다시 나타내 볼게요. 얘가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x에 x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얘가 2분의 1이니까 4x에 x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fx를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래. 뭐라고 마무리하라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2a에서부터 2a까지 fx를 정적분하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a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하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x를 정적분해 주시면 되는데 fx 그래프를 선생님이 살짝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지금 뭐예요? 0이랑 그 다음에 1에서 만나고 이렇게 생겼었어.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었단 말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라는 것은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 여기에 1이 있으니까 정적분한 게 결국은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다 넓이에 해당해. 근데 0에서부터 1까지는 지금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며 x축이란 이차함수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이기 때문에 0에서부터 1까지는 굳이 우리가 계산을 어렵게 할 필요 없이 공식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6분의 x제곱의 개수 얼마? 4, 마이너스 4의 절대값 6분의 4죠? 거기다가 0 빼기 1의 세제곱, 1의 세제곱 해주면 이 부분은 그냥 3분의 2가 바로 나와요. 자,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만 계산을 합시다.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x가 0보다 작은 범위니까 얘는 4x제곱 마이너스 4x를 이렇게 적분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3분의 4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이렇게 나오고 0 대입하면 0이고 마이너스 붙일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4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0이랑 마이너스니까 3분의 10이 되었어요. 그래서 얘네 둘을 우리가 뭐 해주면 더해주면 정적분 끝납니다. 3분의 12니까 정답은 4가 되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선생님이 조금 여러분이 절대값이 나와서 불편하긴 했지만 22번 문항 치고는 그래도 접근해 볼만 했었고요. 절대값이 있는 어떤 함수에 대해서 미분 가능성을 따질 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어떠한 인수의 제곱을 뭐 x 빼기 a라든지 이 문제에서는 x 빼기 2a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지만 절대값을 한 함수 그 자체가 뭐다? 미분 가능한 거야.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이 좀 잘 알고 접근하면 조금은 수월하게 해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간에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이거 22번 문항까지 해서요. 수원수투 공통문항이 어려웠어요. 어려웠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막 나 괜찮아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요소들이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좀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범위가 적었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어디서 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 좀 적은 범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깊이 있게 먼저 공부를 하고 하나하나 정리해 나간다라는 느낌으로 3월 학력평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금방 4월 학력평가예요.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 딱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재학생들 학교 수업 제대로 듣고 그리고 우리 뭐 수능 특강이나 이런 것들 연결교재 제대로 풀고 기출문제 분석 안 된 친구들 기출문제 분석도 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여러분이 계획 세워서 매일매일 모든 과목들 조금씩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치르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해설 강의 듣느라 너무 고생했는데 선택 과목 해설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저는 해설 강의에서 또 만날 거고요. 강의에서 만날 거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강의도 여러분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